안녕하세요. 마크로입니다. 드디어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도 많이 빠져 있었기도 하지만 결국은 들어와 줄 근거가 필요하다, 부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반도체 관련된 호재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필두로 CES 2025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브로드컴의 대상승을 이끌었었던 ASIC, ASIC 맞춤형 반도체의 시대가 도래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수급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준비한 시간 외국인이 돌아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잭팟. 한국 증시 대역전의 시작. 그리고 어떤 기업이 당연하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닙니다. 이 주식 대장으로서 무섭게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대박주까지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도움도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반도체 쪽에 이렇게 좀 수급세들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좀 시작이다 라고 하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바로 CES 2025에 대해서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CES 2025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가전제품 박람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다른 점은요, 가전제품이다라고 하는데 미국이잖아요. 미국인 만큼 전 세계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말은 이제 가전 박람회다라고 하지만요. 사실상 신기술이 공개되는 행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매년 사실 의례적으로 많이 공개가 되고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분야는 바로 로봇이었는데요. 요번에는 로봇은 그래도 조금은 좀 주춤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별로여서는 아니고요. 그래도 연초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슈도 있었고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로봇보다는 결국은 로봇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AI,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가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결국은 반도체잖아요. 블랙웰 AI 가속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HBM이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모빌리티, 테슬라의 자율주행, 여기도 반도체 들어가죠. 차량용 반도체, DBI-텍 수주를 받았었고요. 양자 기술, 양자가 왜 나왔느냐? 결국은 AI 기술은 발달하는데 이걸 가동시킬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 AI고요. 에너지 전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에서 좀 파생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에너지 솔루션 결국은 여기에도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ESS. 자, 그리고 디지털 헬스 마찬가지로 AI 헬스케어 분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ES 하면 곧 AI다. AI 하면 결국은 반도체다라는 얘기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반독점 규제 같은 내용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블랙웰 출시가 2024년 요 시점에 주가가 하락했었던 이유가 블랙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블랙웰의 지금 출시를 CES를 통해서 공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차세대 AI 시대에 엔비디아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 역시나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엔비디아 쪽에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좀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국내에서 지금 엔비디아 쪽에 납품하고 있는 그리고 납품할 예정인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HBM을 만드는 양대 산맥인 기업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드리면 되겠죠. 자, SK 하이닉스는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 밸류체인의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는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번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차세대 AI 칩인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전력 효율을 높여달라, HBM 전력 효율을 높여달라 주문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블랙웰 발열 문제로 출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CES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는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순하게 놓고 보더라도 SK하이닉스 쪽의 물량을 훨씬 더 많이 받아다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술력만으로 따져도 물론 삼성전자가 차후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채택을 하겠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쪽에 투자를 보다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지금 당장 출시하는 블랙웰에는 SK하이닉스의 HBM이 활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쪽에 물량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흐름은 이렇게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AI 칩 블랙웰 개발 및 출시 일지 2023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흐름이었는데 사실상 요때 발표가 됐었어야 됩니다. 근데 결함을 인정을 했고 이 결함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과 함께 해결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자,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수급재가 들어올 수 있는 최근에 계엄령도 마찬가지였고요. 경기가 많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주춤했던 흐름인데 이 부분을 한 번에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엔비디아 빨 그리고 CES에서 좀 호재거리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바로 브로드컴이 주도하고 있는 이 ASIC 바로 주문형 반도체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 ASIC 생소하신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주문형 반도체다라고 하는데요. 자, 엔비디아 거 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작년 빅테크들의 성장세를 좀 보게 되면 자, 알파벳 구글이죠. 바로 아마존, 애플,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쭉쭉쭉 나오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메타를 제외하고 나서는 메타는 뭐 본인들만의 플랫폼이 있으니까 메타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아요. 20% 40%요 사이에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엔비디아 제품이 너무 비싸서죠. 자, 엔비디아 걸 비싸게 사오기 때문에 마진이 안 남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장세가 확실히 줄어들고 엔비디아가 다른 기업들이 성장을 하려면 엔비디아 걸 사야 되니까 엔비디아 매출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독점에 관련된 조사를 받았었던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이제는 좀 화가 납니다. 이제는 사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면 남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선택지를 해야 되냐? 스스로 만들려면 인재들이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전문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브로드컴과 마벨이라는 기업인데 그 전에는 되게 싸구려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만 브로드컴이 그래도 잘하는 건 디자인을 해주는 걸 굉장히 잘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브로드컴이 물어보는 겁니다. 야, 구글 너 어느 정도 좀 성능으로 맞춰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글은 사무용 PC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무 한글이랑 엑셀 돌아갈 정도로만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그래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자율주행이 필요하니까 자율주행 돌아갈 정도만 해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브로드컴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굳이 그렇게 성능 좋은 반도체를 전부 다 강매당할 필요 없이 본인들이 필요한 것만 갖다가 쓸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도조 칩이 있고요. 자, 마벨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칩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구글, 테슬라, 메타 쪽과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벨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쪽의 상승세가 더욱더 큰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좀 돌아가세요. 브로드컴이 뭐 한다 그랬죠? 테슬라한테 제작 주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브로드컴은 설계를 하는 거예요. 반도체 디자인을 해줍니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주냐? TSMC한테 줍니다. 자, 그럼 TSMC는 어디서 만들죠? 바로 2나노로 되어 있는 2나노 규모의 자, 파운더리로 갑니다. 자, 그럼 파운더리에서 반도체 제작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HBM은 누구 걸 쓰냐?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거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맞춤형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소량의 마이크론 물량까지 함께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역시나 SK하이닉스 쪽에 보다 수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 쪽에 납품하고 있다라는 이력도 있고 SK하이닉스가 여전히 HBM 쪽에 강자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역시나 더더욱 저가형으로 간다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시장이 커지면 결국 SK하이닉스가 팔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시입니다. 10,000개를 팔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이렇게 커버리면 SK하이닉스가 증설을 하지 않는 이상 10,000개는 그대로겠죠? 자, 그러면 뭐야 10,000개가 모자라. 그럼 삼성전자는 10,000개를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요 ASIC 시장은 51조까지 성장할 예정이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그래서 어마무시한 시장을 좀 보여줄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나 고물가, 달러가 비싸진 시점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자, 우스갯소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요 브로드컴 CEO입니다. 트럼프랑 굉장히 또 절친한 절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야? 이거 갑자기 350억 달러 예상해서 600억에서 900억 달러 좀 성장을 하겠다라고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상치보다 2배에서 3배, 결국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역시나 발등에 불똥 떨어진 젠슨 황, 엔비디아가 요 ASIC 사업부를 신설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각축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누이 보고 뻥 뒀다고, 님도 보고 뻥 뒀다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자, 요 둘이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나라 반도체들은 수주를 따내서 보다 공급을 많이 해서 지금은 하이닉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쪽에도 분명히 러브콜이 들어가고 있고요. 하이닉스 쪽에 남아있는 물량들도 삼성전자로 들어가게 되면 삼성전자도 지금 당장 급한 불은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의 하이엔드 메모리와 좀 저가형 메모리 둘 다 어떻게 된다?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고요. 여기 들어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뭡니까? 너무나도 좋게 물량을 싹 쓸어 담을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캐파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SK하이닉스의 남은 캐파를 아무래도 가져가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 HBM용 D램 이 캐펙스를 좀 더 투자를 해서 캐파를 늘린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지금 삼성전자 쪽에 떨어질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쪽에 보다 많은 상승이 나오고 삼성전자 쪽에 좀 제한적인 상승이 나온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자, 그리고 이 고비를 좀 지나고 나게 되면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된 HBM 양산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 맨 처음에 봤었던 이 발열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의 하이브리드 본딩이 그래도 분명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라고 얘기하면 좀 되게 무책임하긴 한데요. 어쨌든 5세대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HBM이 역전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열 관련된 부분으로 삼성전자가 역전을 할지,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포텐셜은 분명히 있는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지금 매출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에 최근에 2나노 요 확충 소식에 굉장히 많이 또 점유율이 많이 뺏겨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2나노 과연 좀 추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래도 2나노 쪽을 좀 추격을 하는 요 움직임을 좀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4나노는 안 짓고요. 이제 2나노만 이제 두 곳을 짓고, 여기에 돈 들어가잖아요. 또 거래처 따오고 하려면 또 영업도 뛰어야 되고. 자, 근데 이 돈을 그래도 분명히 다행인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ASIC과 요 블랙웰 들어가는 HBM 요걸로 좀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분명히 좀 제한적일 겁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출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했으니까, 지금 저가 매수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쪽에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분명히 둘 다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 6만 전자는 금방 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기대했었던 만큼 우리 10만 전자, 12만 전자를 얘기를 했었던 그 시기는 분명히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그래도 6만 원 안에서 물량 좀 잡아가면 삼성전자 충분히 우리가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평단을 많이 낮춰놓을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통과를 하지 못하고 좀 눌려 있는 상황인데, 20만 원만 통과하게 되면 사실 25만 원 그리고 전고점 돌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저항을 맞는다면 우리가 좀 더 저가 매수라는 이런 좀 시스템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요 라인 뚫어준다면 SK하이닉스 25만 원까지도 좀 무난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호재들이 지금 두 가지나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고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대박주를 좀 공개를 할 시간인데요. 이 CES와 그리고 앞으로의 이 ASIC 주문형 반도체에 있어서 최대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오늘의 대박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대박주는 어떻게 됐을까 한번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2월 23일에 24년 마지막 방송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은 바로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86,700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방송 이후에 10만 400원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요때 소개 드렸을 때 당시보다 한 2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 뒤에서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미반도체 또 굉장히 또 좋은 또 호재거리 하나 나왔으니까 요건 또 뒤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지난번 방송이었는데 이주 스페셜티 케미칼 CES 때 전고체 관련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드렸었던 기업입니다. 30,050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주가가 34,200원입니다. 11% 정도 상승한 요 흐름 가져가고 있고, 단기적으로 CES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제 슬슬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도 이주 스페셜티 케미칼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니까 여러분 이 긍정적인 흐름 꼭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의 추가적인 정보들, 그리고 박프로가 생각하는 또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이제 새해맞이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벤트 하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증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 있는 속칭 말하는 전문가고요. 자격증 없이 전문가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그래도 비교적 검증된 근거 없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요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일정들 소개드리고 어떤 기업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 주식 공부방입니다. 입장 방법은요. 1668-5284번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내가 아무래도 정보에 좀 한계점이 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비싼 건지 싼 건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냥 혼자 좀 공부를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박프로가 준비한 주식 공부방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번호가 여러분들 010이 아니잖아요. 1668-5284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그래서 스팸 보내면 뭐 스팸 폭탄 쏟아진다 이런 번호 아니고요. 수신만 모아놨다가 자동으로 여러분들한테 링크 발송 이후에 폐기되는 번호니까 여러분들 이 1668-5284번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문자 메시지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공부방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11,482분과 함께하고 있고 박준영 자문위 운영이라고 이렇게 좀 적어놨죠. 박준영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이고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보면 뭐 여러분들한테 정보도 이렇게 좀 드리고 있지만 관련된 뭐 기업들 이렇게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전반적인 시장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들 들어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시장을 좀 길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2024년 동안 좀 많이 좀 어려운 좀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은 밝은 새해를 열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구독자분들 그리고 기존 구독자분들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게 이렇게 방 한정적으로 무료로 열어 드릴 테니까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셔가지고 우리 새해맞이 부자 모두 다 좀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좀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이 여러분들이 투자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히 좀 도움이 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방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1668-5284번으로 문자 남겨놓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저는 그러면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박주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었던 한미반도체고요. 좀 힌트를 살짝 드렸었는데 지금 AI 반도체 블랙웰 출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블랙웰 출시가 바로 한미반도체 TC 본더를 이용해 생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TC 본더의 본격적인 수주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7번째 공장 기공식이다라고 했는데 자, 최근에 새로 개발한 HBM TC 본더 신형 공장이고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체적으로 브로드컴이 운영하고 있는 신드롬을 가지고 온 ASIC 요 주문형 반도체 이 빅테크들이 결국은 주문하고 제작하고 해서 본인들의 칩을 만들어도 여기에 들어가는 뭐 HBM이라든지 이런 거를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본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미 반도체가 바로
HBM 본딩의 1위 회사죠. 자, 지금 엔비디아와 브로드컴과 고성능 그리고 저성능 요 반도체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눠 먹는다라고 한다면 한미반도체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독점해서 본딩으로 독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AI 시대에 엔비디아 고점 달성과 함께 굉장히 많은 또 상승폭을 보여줬었던 한미반도체인데요. 주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에 맞춰서. 자, 지금 다시 한번 어쨌든 상단 박스권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요 라인만 10만 원 라인만 돌파를 해주게 되면 상단 20만 원 부근까지도 열려져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요. 요 매물대를 지금 뚫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뚫어내기도 했거든요. 자, 이평선 상단으로 완전히 돌려주는 요 10만 5천 원 라인만 돌파를 해주게 되면 이평선 통과하는 골든 크로스가 시작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평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지금 현재 주가가 1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 자, 요 10만 5천 원 라인 있죠? 10만 5천 원에서 요 10만 원 사이를 여러분들한테 매수해도 괜찮은, 매수 고려할 수 있는 요 매수 단가를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어떤 호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고점이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량 소화만 좀 착착착 나간다라고 한다면 12만 5천 원 요 상단 박스권 저항이 한번 있을 수 있고요. 요 라인 에서 저항, 1차 저항,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무주 공산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 물량 잡아놓고 12만 5천 원에서 1차 매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SK하이닉스도 전고점을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한미반도체는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뭐죠?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가 사이가 안 좋은 건 아실 거예요. 이 본딩 기술을 삼성전자가 뺏어가려다가 소송까지 갔었던 상황이니까. 근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르죠. 삼성전자가 무릎 꿇고 한 번만 우리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삼성전자라는 새로운 거래처를 뚫을 수도 있고요. 내지는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다른 쪽에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처를 뚫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전 세계에 지금 나오고 있는 하이엔드 반도체, 저가형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 모두 다 한미반도체한테 수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충분히 일정 좋고요, 재료 좋고요, 차트 좋고요, 삼박자가 모두 다 좀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괜히 두 번 소개를 드리는 게 아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8만 원대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그냥 냅둬 놓고 지금 30% 올랐어요, 40% 올랐어요 이러면 되는데 굳이 오른 상황에서도 또 강조를 한다는 거는 정말 제가 올해 거의 원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꼭 좀 주목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미반도체 이제 관련해서 뭐 추가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매수와 매도 관련된 이런 차트 관련된 부분은 제가 또 주식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주식 공부방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남겨놓으시고 한미반도체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서 좀 도움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산미반도체는 수혜를 받아갈 준비를 마쳤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대한민국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5년 박프로와 함께 투자 생활 앞으로 탄탄하게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면 정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정말 고마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 이벤트 하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좀 번갈아 가면서 좀 촬영을 한 걸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고 계시겠죠? 앞으로 어느 콘텐츠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좀 니즈를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잠깐만 고민 한번 해주시고 미국 주식 아니면 한국 주식 어떤 걸 좀 봐야 될까? 앞으로 미국 주식 다시 가겠지. 아니면 한국 주식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제는 한국 주식을 투자할 기회야.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야 1번 미국 주식, 2번 한국 주식 여러분들이 의견 내주시는 그 항목을 1668-5284번으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자 전원한테 제가 추첨 아니고요. 전부 다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이제 2.0 시대 1월 20일부터 시작을 하죠. 요 대장주 레포트를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주식 보내주신 분들은 미국 관련 미국 주식 리포트를 보내드릴 거고요. 한국 주식 남겨주시는 분들은 한국 주식 레포트를 보내드릴 겁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거 참투자자문에서 전문가들이 정말 노력해서 뽑아내 놓은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제가 가려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국 주식에 좀 숨겨져 있는 대장주. 자, 그리고 요거는 국내 기업 중에 트럼프 테슬라 수혜주로 나온 보고서인데요.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또 2개도 있고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하나만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받아갈 수 있게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항목 1668-5284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설문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만큼 항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박프로가 될 테니까 제가 드리는 도움 함께 받아 나가셔서 2025년 투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